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오후 1시를 막 넘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기표 대표의 장기표 직격 시간입니다.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제 첫째 화두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저께 성남FC 후원금과 관계된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성남지청에 출두해서 열 몇 시간 조사를 받았고, 거기에 열렬 지지자들이 모여들었고, 거기에 본인이 큰 소리를 쳤고, 또 오늘 아침에는 대표로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여러 말을 쏟아냈는데, 이 전체 과정에 대해서 장 대표의 생각을 한번 말씀하시죠. 예. 이미 잘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재명 대표는요, 범죄 백화점입니다. 온갖 게 다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미래신도시 사건, 성남FC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변호사비 대납 사건, 여기다 또 조폭도 관련되고 온갖 게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요, 엊그저께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으면서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왔어도 그렇고 오직 야당 탄압이다, 이 소리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고발된 사건들이 아닙니다. 이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때 있었고, 또 그것이 또 다 형사 사건으로 입건은 안 된 게 아직도 있지만 하여튼 그거 다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걸 어떻게 다 야당 탄압이라고만 자꾸 합니까? 표적 수사니, 정치 보복이니, 정말 후안무치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까지 하겠다 하는 사람이 또 스스로 또 법조인이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조사를 하러 오락하면 가야 됩니다. 가서 만약에 죄가 없으면 죄가 없다고 말하면 되는 거고, 그래야 되는데 국회의원을 45명을 동원했다더만요. 45명이 이거 따라가가지고 시위를 했다는데, 이것 자체도 정말 이 법치주의를 저는 유린하는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오늘 아침에요, 기자회견을 해서 더 정난하게 이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규탄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을 했지만, 특히 이 윤석열 정부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엄중 경고한 문제, 경고장을 날린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말폭탄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북한에서요, 저렇게나 미사일을 많이 쏘고, 심지어는 남쪽을 향해서 이 전술 핵무기까지 실전 사용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고, 그리고 또 법률적으로도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법제화까지 하고 있고, 온갖 말하자면 위협을 다 가하고 있는데, 남한의 대통령이요, 북한에서 엄중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잘못된 거죠. 그와 관련해서요, 윤석열 대통령 보고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말폭탄을 쏟아낸다. 긴장을 지금 누가 조성하고 있습니까? 또 말폭탄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폭탄을 지금 쏠 준비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또 안 한 말로 또 말폭탄? 정치하는 사람이 말폭탄 말로 가지고 엄중하게 경고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규탄하는 사람, 이재명 씨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람입니까? 그렇잖아도 이재명 대표는 상방울이요, 이 북한에다가 지금 보도가 들쑥날쑥하지만 어제 보도 보니까 약 200만 달러를 광물 자원 수입한다는 명분으로 줬고, 또 그 대신에 상방울은 또 여기 또 아테모 평화위원회하고 경기도하고 공동으로 킨텍스에서 행사하는데 보조금도 지원하고, 이게 전부 다 상방울에서 뭐 한다고 북한에다 그런 돈 갖다 주겠습니까? 이것도 다 이재명 씨 뜻을
따라서 저는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씨는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친북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나마 문재인 정부의 잘못됐다는 표현은 너무 약하죠. 반국가적인 대북 자세를 바로 잡는 데 대해서 이거를 비난하고 앉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이재명 씨의 이 대북 자세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자세와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이 당대표가 이처럼 그 대북 자세를, 잘못된 자세를, 즉 역시 그 대북 저자세,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면 민주당 안에서요 이것을 비판하는 그런 주장이 나와야 되는데, 민주당 안에서 그런 주장이 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만 주사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자체가 주사파적인 성격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하나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장 대표가 이 민주당 그러니까 벌써 재작년이 되나? 재작년 10월에 민주당 후보 경선이 시작돼 가지고 대장동 문제가 제기될 즈음에 민간에서 개인 자격으로 대장동 게이트를 고발한 1호를 장 대표가 하셨잖아요.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이재명 씨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내가 존경하는 선배님이 터무니없는 일로 나를 고발했다 그래갖고 무고죄다 그래가지고 고발을 당했었잖아요. 무고죄, 명예훼손죄. 그래 지금 그 한 가닥에 무고죄는 죄가 안 되니까 뭐 한 가닥에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뒤집어 씌우고. 명예훼손죄. 그런데 이제 검찰이 성남FC 사건은, 여기서 뭐 장 대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이재명과 관련 있는 여러 사건의 곁가지거든. 핵심은 그 대장동 사건. 고발했던 대장동이 거기에 플러스해서 50억 클럽 사건의 제1 타겟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야. 권순일 대법관이 무죄 판결을 해가지고 공직선거법상 이게 풀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저 이재명이 활개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재명, 몸통, 그리고 김만배 플러스 권순일 요 3인방을 우선 요걸 다 체포해 갖고 이걸 다 구속을 해야 된다 이게. 그 어찌 생각하시는지. 그 말씀 잘 하셨는데요.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씨를 정치적으로 살려준 사람입니다. 그때요, 이재명 씨가 1심, 2심에서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해가지고 벌금 300만 원을, 항소심에서까지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면요, 자동적으로 그거는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됨으로써 경기도지사직도 박탈되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 상식적으로 다 그래 되리라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거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권순일 씨가 주심으로 한 이 대법원 판결에서 이걸 무죄로 떡 했어요. 또 무죄로 한 이유가 기가 막힌 일입니다.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누가 질문해서 소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그거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런 이상한, 전혀 이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갖다 대 가지고 이걸 무죄로 해줘 가지고 이재명 씨가 지금 이 나라를 지금 이렇게나 지금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 이 권순일 씨는 이렇게 했느냐? 김만배라는 사람 아십니까?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 대장동 게이트를 통해서 작년 9월달 현재까지 벌써 8,5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부당한 뭐 특혜라 그럴까요? 부당 수익을 누린 그 김만배가요, 권순일 대법관일 때 그 대법원 판사실에 8분을 들락거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대법원 판사실에 가려고 그러면 그 입구에 저 서류에 쓰는데 그 8분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기자다 물었는지 누가 어째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대법원에 8분이나 가니까 거기 가서 뭐 밥을 먹었느니 뭐 이발을 했느니 그게 말입니까? 국민 여러분, 도대체요 대법관을 그래 만난 거를요 뭐 이발관에 갔느니 뭐 밥 먹었느니 하고 하는데 아직도 이거를 조사도 안 하는 이 나라 검찰, 경찰 이거 있어도 됩니까 이게? 그런데 그건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무죄가 떡 됨으로써 이게 이제 이재명 씨가 이게 경기도지사직도 유지하게 되고 또 대선 후보도 되고 뭐 지금 또 국회의원도 되고 야당 대표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권순일 씨는요 진짜 이거는요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어렵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가로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실제로는 그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모릅니다. 이미 50억 클럽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50억 클럽에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하자마자요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가 돼가지고 한 달에 1,500만 원씩 그 작년에 문제될 그 시점까지 건 한 2억 원 정도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무죄를 해준 대가로 받은 게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또 대법관을 지낸 사람이요 이런 화천대유 같은데 고문 변호사 하면 됩니까? 국민 여러분, 이거요 국민적 응징이 가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이런 말씀 좀 드리면 안 됐지만 이건요 재판에 갈 일이 아닙니다. 국민적 규탄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사람은 당장 고문 변호사도 못하게 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 검찰이 이거를요 사후 뇌물죄로 소환해 가지고 이 사람을 구속시켜서 처벌을 받도록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12월 달쯤에 저 성남에 있는 장영하 변호사하고 같이 제가 권순일 씨의 이 직권남용 이걸 제가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한 일이 있습니다. 고소를 고발이지 고발을 하는데 그건 또요 아직도 조사도 안 하고 재판도 안 합니다. 난데없이 저가 지금 무슨 뭐 선거법 위반이니 명예훼손이니 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뭐 저 재판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나 지금 이게 진짜 범죄는 그대로 두고 제가 저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같은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게 그렇게나 법을 위반한 사건입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검찰은 우선 다른 사람은 50억 클럽 박영수 뭐 김수남 최재경 등등 이 앞서서 우선 50억 받은 권순일이 또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 한 거 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게 뇌물 아닙니까 이거? 빨리 저는 검찰에서 소환해서 조사해서 저는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장 대표 자주 만나는데도 예. 오늘 처음 듣는 게 권순일 전 대법관을 직무에 관한 죄로 고발했다는 거 오늘 처음 듣네 제가. 예. 그런데 고발인 조사 소환 안 받았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예. 지금 1년 3개월이 됐는데 예. 그렇잖아요. 예. 해가 바뀌가 재작년이니까 예. 1년 2개월 돼가지 않나. 예. 고발인 조사도 아직 안 받고. 예. 고발인 조사를 안 했다는 거는 저 사람 아직 조사 안 했다는 거예요. 아이 글쎄. 예. 우선 고발인 조사부터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걸 꼬투리로 고발된 게 있으니까 그걸 갖고 그냥 지금 조사를 하면 돼요. 그게. 예.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예. 내 깜냥으로는 3, 4일이면 돼요. 김만배가 그 부분을 절대 부인을 못 합니다. 다 증거가 다 이미 드러났는데요.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도덕성의 기준을 하향시킨 것이 예. 거짓말 면허증을 이재명에게 부여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놈이 살아났고,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예를 잘 들으셨는데 그 판결문 보고 저도 기가 막히는 것이 이렇게 선거에 경쟁 후보끼리 토론을 할 때에 질문을 받고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말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아까 소극적. 그러니까 이게 일반에 좀 어려운 단어인데 소극적 거짓말 한 것이니까 처벌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질문을 안 받고 내가 말한 것 중에 거짓말이 있어야만 처벌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나 이게 미친 짓이지. 근데 이거를요, 저는 사실 명색이 법조인이라면, 이 대한민국의 판사들이라면 이 판사 전체를 완전히 그냥 부끄럽게, 심지어 도둑놈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 점에서 이거 법조계가 이거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안 들고 일어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김만배가요 50억 클럽한테만 준 게 아닙니다. 기자들한테, 심지어 한겨레 신문 기자한테 한 사람한테 그 9억 원이나 주지 않습니까? 9억 원이나. 거모하게 또 빠져나가려고요. 뭐 선이자 1,000만 원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마치 빌린 것처럼 하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요, 벌써 작년에 이 사건 터진 것만 하더라도 벌써 1년 한 4개월 되는데, 그 한겨레 신문 이름이 뭐 석진환인가 뭐 그렇다는데, 아무한테도 말 안 했을 거 아닙니까? 한겨레 신문 그러니까 이게 범죄입니다, 이게. 즉, 또 마침 또 이 석진환 씨가 법조팀장, 그러니까 김만배 씨하고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지금은 한겨레 신문 부국장인가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이 사람, 또 한겨레 신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한국일보, 중앙일보, 또 심지어는 또 뭐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뭐 좀 관련됐다 그러고, 지금 드러난 것이 그렇지 거기뿐이겠습니까? 이 김만배라는 사람이요, 건 1조 원 이상의 돈을 벌었습니다. 이 중에 자기가 1,000억을 묵어도 나머지 9천억 원을 때려 뿌리제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면 엄청난 사건이 될 텐데, 제대로 조사를 할지 안 할지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의 상당 부분을 검찰, 법원에서도 당연히 뿌렸을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소리 좀 안 들으려고 해도, 자기라도 돈 모은 것이 없다면 이 사건을 좀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기들이 돈 모았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거다는 비난을 받아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학난이 일어난 직접적 원인이 이게 탐관 오리들의 무리한 수탈 행위 때문에 그 고부군수 조병갑이가 그게 만석보를 만들어가 수세를 700석을 걷어들인 데서 폭발한 사건인데, 이 장 대표 지금 말씀하신 이걸 이 시청자들이 다 느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대부분이고 뭐고 이게 다 도둑놈 소굴이 돼버려요. 도둑놈 소굴. 이게 밀란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게. 현대판 밀란의 형식이 뭐 죽창 들고 방망이 들고 아니라 하더라도 SNS를 통해든지 길거리 나갈 수밖에 없지. 그게. 이 모든 이 정권이요, 마침내는 부정부패 때문에 붕괴됩니다. 부정부패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역대 이 정변에 해당하는 정권도 다 부정부패고, 또 뭐 월남도 그렇고, 심지어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요, 이 우리나라 이제 지금 현재의 경우에 뭐 다른 부분에서도 부정부패가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보다도요, 부정부패를 정말 없도록 해야 될 부서가 어디냐? 법치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과 법원입니다. 검찰과 법원. 그런데 지금요, 검찰과 법원이요,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더 부패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저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지금 지난번에 이 문재인 정권이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조국 수호, 검찰 개혁, 그 조국이를 수호하면 됩니까?
또 조국이 잡아넣는다고 해서 검찰 또 개혁해야 된다 하면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요, 물론 정신 나간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 국민들은요, 검찰을 불신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호 검찰 개혁하는 게 먹혀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 검찰에 대한 불신이 원체 크기 때문에 검찰개혁 조국 수호도 먹혀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검수완박, 검찰에 대해서 수사권을 완전하게 박탈하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검사라는 거는요, 수사하라고 월급 주어서 이 기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검수완박할 것도 뭐 검찰청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검수완박이요, 물론 문재인 정권의 정말 독재적인 방법으로 이것이 통과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먹혀드는 게 뭐냐? 검사들이 국민으로부터 밉보였기 때문에.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검찰과 법원의 이 부패가 진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내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우선이 대법원장 김명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요, 자기 그 밑에 동료 직원 탄핵되게 하려고, 탄핵 사유도 안 되는데 여당에서, 문재인 정권 여당에서 탄핵되게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탄핵되게 해주려고요, 사표를 안 받아주고, 사표 안 받아준 것도 문제지만 사표 안 받아줬다고 했다는 걸 이 사람이 폭로를 해가지고 규탄을 하니까, 난 그런 일이 없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또 거짓말한 게 드러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판사가 해야 되는, 검사가 해야 되는 일은요,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 거짓말 탐지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 피의자들은, 피고인들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거 판사가요, 스스로 거짓말을 하면 판사 자격이 진짜 없는 거 아닙니까? 예? 판사가. 근데 이게요, 지금까지도 판사직 유지합니다. 판사직을.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7월 달이란가 하는 어떤 보도를 보고, 야, 내가 명식이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김명수 저런 사람이 대법원장직을 임기 끝날 때까지 하게 한다면, 이거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잘못만 우리가 지적하고 규탄할 게 아니라 정치하는 내 같은 사람한테도 엄청난 책임이 있다. 제가 이래가지고 자괴감을 느끼고, 지금이라도 제가 다시요, 고발을 해야 되겠다. 이미 근데 고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요, 그것만 고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대법원 관사에다가요, 자기 아들, 딸 데리고 또 살았어요. 관사가요, 대법원장과 그 부인하고만 살게 되어 있는 거지, 아들, 딸 하기야 또 문재인 대통령도 또 아들, 딸들과 또 청와대에 또 데리고 사는 일도 있으니까, 이 나라가요, 국민 여러분, 정말 제가 이런 말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개판. 이거 바로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누가 바로 잡겠습니까? 국민이 바로 잡아야 됩니다. 특히 이 사법부의 문제. 저는 그래서 이 판검사들이 잘못이야말로 정말 잘못이고, 이에 대해서 국민도 나서야 되지만, 판검사 여러분들 가운데 전부가 도둑놈은 아닐 거 아니에요. 도둑놈 아닌 판사나 검사들이 좀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는 금년 가을에 이제 임기가 끝나요. 예. 저게 양심이 좀 있다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사표를 내야 되는데, 예. 사표 안 내고,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가 사표 내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나면 사법 처리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장 처음 공관에 입주할 때 아들 데리고 들어가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엄청난 돈을, 예. 한 5억 원을 추가로 예산을 전용했고, 그리고 마당에다가 그 아들이 낳은 손자 놀이터를 또 따로 별도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고무렵에 제가 어떤 유력 종편에 나와가지고 그게 토론 프로인데, 이걸 아주 역점을 둬가지고 손짓을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 방송하다 빼버리더라고. 녹화해놓고 그 부분은 그래 내가 항의를 했더니 PD가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래요 지금.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하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장 대표께서 이미 이 권순일에 관한 직무상 범죄로
이 고발해나는 걸 아직도 고발인 조사를 안 하고 있다. 1년 2개월이 지나도 이게 중앙지검 어느 검사 어느 부장 담당인지를 제가 찾아가지고 서면이 아니면 직접 가서 고발인 빨리 불가 조사하라는 걸 촉구하겠다는 걸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꼭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제가 정말 부탁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요, 우리 박찬종 대표님 뭐 옛날부터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정의롭다가 보니까 이 완전히 그냥 청렴결백하고 그래서 요즘 이 스튜디오 운영이요,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우리 실무자한테서 좀 이 성원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박찬종 TV 시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에 유튜브 많지만요, 이 박찬종 TV만큼 제대로 정말 이 정론을 제대로 말씀하는 데가 잘 없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여기 광고 그것도 있으니까 좀 성원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제가 호소드립니다. 장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민망한데 사전에 제가 부탁한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이게 민망하다고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화두는 지금 이제 3월 초에 국민의힘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뭐 당대표 출마자들 사이에서 티격태격하고 제가 보기에는 좀 외람되고 거시기 한 말인데 이 감동을 주는 전당대회가 되기 어려울 것 같고 그저 올망졸망하고 고만고만한 사람 장 대표가 대표 나오겠다고 해서 분위기가 또 달라졌는데 제 충고도 안 받아들이고 이러니까 이 전당대회가 가라앉은 가운데 이제 용산에 무슨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무슨 뭐 주저앉히는 개입설이 있고 이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한 말씀 하셔 보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 전당대회는 그 당의 축제 행사고 해서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당의 여러 가지 말하면 자랑거리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선전하고 하는, 그래서 이 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높이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별로 그런 효과는 거두기가 어렵고 오히려 이 전당대회와 관련한 정말 필요 없는 불필요한 이 잡음을 너무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장본인 뭐 다른 경우라고 해서 해당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특히 그 나경원 의원의 그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 뭐 사퇴 문제 가지고 대통령실하고 또 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무엇보다 나 의원이 그 당 대표를 출마하려 그러면 그걸 안 맡았어야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을 안 맡았어야 되고, 또 뭐 설사 또 맡을 때는 또 맡았다 하더라도 출마를 하려 그러면 딱 자기가 미리 사표를 딱 내야 됩니다. 그거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도 나 의원이 좀 하는 게 조금 못마땅하더라도 그야말로 물밑에서 좀 잘 조율을 해서 그 안 좋은 모습을 국민들에게 노정시키지 않는 것이 그것이 저는 정치력이 아닌가 그래 싶어서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좀 잘하리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을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